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2025년도 3회차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번 3회차 출제 경향과 신유형 문제 미리 보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1과목입니다. 1과목 소방원론. 자, 소방원론은요, 여러분들, 개정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고, 보통, 관연도에서 많이 기출이 되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연소 반응 속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연소 반응 속도라는 말은 잘 등장하지 않았었는데요. 요거는, 소방 공무원 쪽에서는 좀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 출제됐다. 연소 반응 속도라는 이 단어.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지만 어쨌든 연소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연소라는 것은 화학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연소가 일어나는 속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풀어봐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그거 맞는 선지.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질수록 이라고 한다면 자, 어쨌든 연소 반응 속도라고 하면 화학 반응이에요. 그럼 분자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이 단위 부피당 이 분자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분자들끼리 잘 만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그 혼합가스의 농도가 변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렇죠. 반응 속도는 달라지겠죠. 맞는 선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여기 앞에 문제 앞에 여기 있었어요. 부촉매 효과로. 여기에 제가 깜빡하고 적지를 못했는데 그 문제 선지에 부촉매 효과로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이라고 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면 그렇죠.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왜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이 없다라고 하면 이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그런 느낌일 거고 그럼 당연하게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과목은 변형 문제 한 문제 살펴봤습니다. 네, 2과목 소방전기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전기 일반에 있어서 첫 번째 신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고 계셨으면 푸실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단상교류 220V 주파수가 주어져 있네요. 교류 전원을 저항 R 100옴과 커패시터 C 10마이크로페럿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직렬로 연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항 그리고 커패시터 여기에다가 해당 교류 전원을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회로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얘 100옴인데 자 그러면 요 커패시터에 있어서 임피던스는 몇일까요? 10마이크로페럿 아니겠죠. 자, 요거에 있어서는요. 용량성 리액턴스를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는데 XC 어떻게 된다? 2파이 FC분의 1이었죠. 자, XL이 2파이 FL이었고요. XC 용량성 리액턴스에 있어서는 2파이 FC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파이 곱하기 그래서 주파수가 주어졌겠죠. 60 곱하기 자, 커패시터 10마이크로페럿이기 때문에 페럿으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는 접두어죠. 따라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요걸 계산기 두들겨 주니까 265.216이 되겠습니다. 265.216옴이다. 자, 따라서 얘네의
합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총 임피던스는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루트 100의 제곱 플러스 265.26의 제곱을 해주시면 283.475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역률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역률은 자, 지금은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Z 빗변 분의 밑변이 되겠죠. 요 세로변이 X 무효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률은요, 총 합성 임피던스에 대한 실수 부분이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쵸?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이기 때문에 Z 283.47분의 R 몇입니까? 100이죠. 요걸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0.35가 되겠습니다. 역률 값이 매우 낮아요. 그 이유가 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재미있는 신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인 유전체가 삽입된 콘덴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콘덴서 무엇입니까? 그쵸? 전하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자, 요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하가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유전체를 우리가 삽입을 합니다. 요 극판 사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통하지 않고 축적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때 해당 유전체의 비유전율 입실론 R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해당 콘덴서 정전 용량을 우리가 C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D분의 A였죠. 즉 무슨 말이냐?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전 용량 값은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전하는 잘 축적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요 콘덴서의 극판이 크면 클수록 이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정전 용량 값은 커집니다. 즉 그만큼 전하가 잘 축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전 용량 C를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D분의 A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동일한 콘덴서의 유전체를 이제는 공기로 했답니다. 이제는 해당 유전체를 공기로 요 입실론 R인 유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로 채웠대요. 어차피 공기도 전하가 통하지 않습니다. 유전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때의 정전 용량을 C0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C0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D분의 A인데요. 자, 공기에 있어서는요, 비유전율이 1입니다. 그쵸? 요 비유전율이 공기와 진공은 우리가 1로 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 D분의 A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C0분의 C 어떻게 되겠습니까? C0분의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A 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곱하기 D분의 A가 되면서 똑같은 거 전부 다 약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입실론 R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과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 첫 번째 문제는요, 변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 소방의 날 관련해서 신출 문제가 몇 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2025년도 3회차에 있어서도요,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 변형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소방의 날을 왜 제정했나요? 그렇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이 되었고요. 그 소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11월 9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때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누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였습니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자, 4번이 틀렸죠. 4번 왜 틀렸습니까?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은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누군가를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상자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선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때 의사상자다라고 한다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고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누가? 소방청장이 위촉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요, 신출 문제입니다. 근데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맞추셨을 만한 신출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을 고르시오. 자, 우리 의료시설이 아닌 것은요, 의원이었죠. 한 의원, 조산원. 의원으로 끝나면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근린생활시설, 조산원 근린생활시설, 치과, 병원, 의료시설은요, 병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치과, 병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은 왜 안 될까요? 동물병원에 있어서는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보기가 우리 요양병원입니다. 자, 요양병원 의료시설일까요? 아니면은 그쵸, 노유자 시설일까요? 얘는 노유자 시설 아닙니다.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원이 들어가 있죠. 아무리 노인 관련해서 노유자 시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 또한 의료시설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4과목은요,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은 실기까지 거의 90% 이상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해 주셨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소방관계법규에 출제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번 4과목에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본 점은 자, 지하, 가, 중, 터널이라는 용어가 지하가가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전부 다 지하가라는 용어 이젠 배제되고 출제가 되었더랍니다. 터널로서 자, 우리 터널은 두 가지 기준을 따져주시면 되겠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일 때와 1000m 이상일 때. 500m 이상일 때는 무엇을 설치합니까? 3비물을 설치했습니다. 1000m 이상일 때는요, 자연옥을 설치했습니다. 3비, 세 개의 비죠.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콘센트 설비. 자, 무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이고요.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옥내수화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강의 시간에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비무, 자연옥. 자, 그래서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작업장에 있어서 몇 명? 50명.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문제 보기 전에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있어서는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에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백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공연장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50명 이상 체크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신출 문제인데요. 향후에 실기에도 출제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 크게 두 가지를 꼭 암기해 주셨어야 됩니다. 첫 번째, 높이 기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11층 이상인 모든 층에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하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에 있어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의 층 이상 2이고 3개의 층 이상만 해당된다라고 해서 지하에다가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하지 않아요. 2이고 연면적 그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즉 둘 다 만족해야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보니까 지하 3층이 납니다. 아, 일단 지하 3층이네.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바닥 면적 합이 1200제곱미터랍니다. 즉, 얘네 3개의 합을 했더니 100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그러면 모든 지하층에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요, 11층 이상인 층에다가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상 11층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1층에다가만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해 주셔도 되겠네요. 따라서 지하 1, 2, 3층, 지상 11층 여기에다가 설치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유형 문제 미리 보는 시간 2문제씩은 다 끝이 났고요. 자, 우리 이번 회차의 기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일반은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신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컵패시터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출제가 되었죠. 얘는 저항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패시터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XC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전 용량 값에 있어서도 어떻게 구하는지 입실론 D분의 A다. 요 입실론이 바로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이었죠. 자, 요 두 개의 계산식을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잡고 가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전기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기구조의 신출 문제를 봤더니 거의 다 해당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비상경보 설비에 있어서도 언제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와 비상 콘센트 설비에 있어서도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실기와 필기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향성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필기 비상 콘센트 설비 몇 층에 설치하냐? 라는 문제는 실기의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론을 완벽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과년도만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꽈락은 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합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론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뿐만 아니라 신출 문제 보셨죠? 새로운 신출 문제, 변형 문제, 신유형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개정된 법을 전부 적용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필기 개념이 실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필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전체 풀 복원은 모아바에서 확인해 주세요.